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 체계가 되겠고요. 사실 이른 아침에 발표하기에는 좀 너무 전문적이고 좀 복잡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 발표를 제가 듣고 나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전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아까 LCA, 그다음에 그 탄소 감축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내용을 사실 저는 담았고요. 저희 기관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그 대내외 그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전문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공부해서 아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여러분께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25분의 시간이 좀 짧을 정도로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많이 담았는데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발표 자료의 내용들을 좀 보시고 보충해서 다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봤는데 사실 이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문 기사조차도 조금 오해가 있는 기사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그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셨을 때, 아,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처음에 그 실제 이제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런 측정과 보고를 어렵게 만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 정과정이라는 게 이런 측정과 보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플 사례인데요. 제가 2년 전에 그 조사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의 그 보고서를 보고선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따와서 제가 요약을 한 내용인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운 애플은 2030년까지 정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탄소 배출은 75%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솔루션을 개발해서 25%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공급망과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기로 약속을 했다. 요거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2020년 4월의 내용을 보면은 본사 수준에서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수준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했고 2030년까지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제가 그 밑에 보시면 줄침부 본사 수준이 뭔가 그러면 애플 스토어, 데이터 센터, 사무실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사무실이나 그 뭐 저기 매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기서의 그 탄소 중립을 이미 이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루면은 그러면 탄소 중립을 이룬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여기 그 아까 정과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애플 제품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할 때까지는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원료를 채취를 해서 부품을 만들고 제품을 조립하고 제품 유통해서 소비자 사용하고 폐기하고 물질 재활용하는 그 단계 전체 그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사실은 탄소가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보시면 사무실, 데이터 센터, 애플 스토어 요걸 지금 본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애플 같이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부품이나 조립을 다른 곳에 맡기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탄소 배출은 그 공급망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녹색 부분 지금 아주 조그마한 그 노란색 부분 그쪽이 지금 본사 수준의 배출이 되는 겁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1%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제품 정과정에서 탄소가 배출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전체적인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 업체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그 재생에너지 이용하라 이게 이제 요즘에 아리백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 같이 이제 그 큰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서는 뭐 펀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만드는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그 당시에 제가 협력업체가 어떤 곳이 있는가를 봤더니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카메라 모듈, PCB 기판 뭐 등등 이런 그 국내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요 업체들은 애플에 의해서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2030년까지 받도록 아마 이제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제조업의 책임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에서는 소재 가공하고 부품 생산하고 제품 생산하는 여기서의 어떤 그 오염물질 관리,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면 됐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전체 전 과정에서 제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어, 포함하게 되겠고요. 제조업은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감축되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이 감축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보면 과거 대비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이만큼 줄였다. 결국 이제 측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우리가 이제 이런 공정을 쓰는데 다른 같은 공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적게 배출한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걸 제품 전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 요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을 때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그 의무냐 자발적이냐라는 걸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의무 시장이라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도, 또 요즘 많이 얘기 들으시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와 같이 실제로 정부나 어떤 저 국제 기구에 의해서 저 측정하고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엄격한 배출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발표에서도 ESG 얘기가 나왔지만은 공급망이나 금융시장 등에서 ESG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형성된 자발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앞에서 의무 시장과 같은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표준에 의해서 그 절차를 따르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탄소 배출량을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왜 이걸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탄소 감축한 양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상에서 요거 시장이라는 말들이 좀 쓰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탄소 감축 실적이라는 게 지금 거래 규모가 현재 뭐 한 3억 불 정도에서 앞으로 한 500억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발적 시장이라는 게 좀 체계가 복잡한데 이 시장들이 계속 커질 거고 이것들이 우리 제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한 얘기 이제 그대로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유럽에서 적용하는 탄소 배출 기준, 되게 낮은 우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기준일 텐데요. 낮은 기준보다 더 높게 배출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그만큼 차익만큼을 수출할 때 뱉어내라라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EU 배터리 규제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EU 시장에서 내연 기관 차량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 배터리 수출을 할 때 탄소 발자국을 보고하라.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시장도 지금 좀 커지고 있으면서 저 자발적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 그리고 또 뭐 여러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거에 따라서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망 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동양 보시면 지금 자발적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발적 시장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규제와 인센티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들과 인센티브가 있는지 간단히 상식 수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EU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서 애플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배출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있는 배출량까지 다 해서 공개하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망에서 돼 있는 배출량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고요.
그 EU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와 아까 그 저 국경 그 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 금융권에 친환경 저탄소 그 산업 활동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그 EU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들에서 어떤 것을 그 저탄소 산업 활동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아니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금융권에 제공함으로 해서 투자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시장들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환경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환경 차량, 친환경 제품의 선언 그리고 저탄소 제품 라벨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그 청정 경제라는 그런 그 항목에서 저탄소 배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연료 그다음에 온실가스 제거의 혁신 기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공급망 그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MC라고 하는 그 미국과 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출범시킨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8개 주요 분야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항공, 해운, 트럭 운송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공에 대한 6개 품목 더하기 향후에는 화학물질과 콘크리트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지금 그 애플, 보잉, 아마존과 같은 이런 그 민간 기업에서 큰 글로벌 민간 기업에서 혁신적인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시킨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무 시장하고 자발적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 아까 정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업 단위, 사업장 단위에서의 배출하고 그 다음에 정과정에서의 그 배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또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배출권 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의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까지 퍼뜨려서 그 측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확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무 시장에서는 사업장 단위, 기업 단위에서 배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 MRV 체계가 상당히 고도화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자발적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탄소 배출량 요구 방식인 그 제품 단위 배출 우리가 일명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아까 제품 전과정 과정에서 얘기 드렸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우송, 유통, 사용, 폐기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부분에 이제 투입되는 거 물질, 에너지, 용수 같은 것이 투입돼서 전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대기, 수계, 그다음에 그 토양 이쪽으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보는 것이 이제 LCA가 되겠고요. 이거는 환경 영향 전체를 보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 자발적 시장이 좀 유연한 산정 방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이 탄소 발자국은 일단은 그 국제 표준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SO TC 207의 환경경영기술위원회에서 이런 표준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지는 않고요. 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민간 단체에서 라벨링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그 탄소 발자국 카본 트러스트 미국의 그 UL 같은 곳이 있고요. 그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그 많은 국가에서 이미 그 탄소 발자국 라벨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MRV 측정 보고 검증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왼쪽 그 기업 또는 컨설팅사 이곳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요구 기관을 보시면은 정부나 국제기구 또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측정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측정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요구 기관에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측정한 걸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사실은 제3자가 검증하는 그런 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인증 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국제 인정 기구 포럼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각 나라별로 한두 개씩 그 국제 인정 기구로 갖게 돼 있고, 그 인정 기구가 검인증 기관을 관리해서 그 제3자 검증을 하게 돼 있는 체계다. 일단은 그 뒤에 가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인정 기구 간에 서로 국제 인정 기구 포럼에 포함돼 있으면 그 다른 곳에서 인증 받은 검인증 받은 것도 서로 통용이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고 나중에 좀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설명은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것도 표준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확도 같은 거나 일관성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이제 와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단은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장 1차 데이터라고 해서 가장 그 품질이 높은 데이터. 그다음에 2차 데이터는 이제 문헌 데이터라고 해서 그 위에 말씀드릴 그 LCI DB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추정하거나 아니면 그 특별히 그 어떤 그 근거 없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가장 품질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도 LCI DB를 그 각 부처에서 이제 만들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 아까 정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그 기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요게 지금 뭐냐면 그 LCA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과정 평가를 하려면은 일단 범위를 사업장이냐 정과정이냐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LCA 그 DB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LCI DB가 그럼 어떤 것이냐, 철강 제품 봤을 때 그 철강 1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철강석에서 선철로 가고 그 다음에 철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선철 1톤을 만들려면 철광석이 2.53톤 정도 필요하고, 선철 1.05 선철 톤이 돼 있으면 1톤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어떤 것들이 투입돼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이 그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그런 DB를 우리가 LCI DB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철강하고 유럽에서 만드는 철강하고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에너지도 다르고 또 어디서 채취했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LCI DB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그 MLV 시장 현황을 보시면은 아까 ETS 그 배출권 거래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지배구조원, 해외에서도 어떤 그 민간 기준에 따라서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보셨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까 애플 사례와 같이 그 주요국 고객사의 요구 기준에 따라서 국제 표준에 맞춰 가지고 탄소 발자국을 검증하는 그런 검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환경 성적 표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포함하는 그런 정보들을 환경 정보를 그 소비자한테 이제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자,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검인증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한번 봤더니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 탄소 배출량에 대한 MRV는 없지만은 현재 그 검인증 기관들이 그 해외에 있는 그 대형 그 기관들에 비해서는 이 풀이 작고 이 시장도 꽤 작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탄소 배출량의 검인증 시장도 해외에서 계속 들어와서 우리 그 시장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게 그 불편을 초래한다. 우리 그 제조업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언급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MRV 체계에서 가져가려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는 문제점을 5개로 찝으면서 그 방향성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좀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이미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몰라서 이제 담진 않았는데, 그 문제점들을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기업 부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품목당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여러 탄소 라벨링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그 부담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UL에서 그 인증을 받을 때 걸리는 시간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EU 국경 조정제도 같은 경우에서는
EU 내에 있는 그 검인증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이런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국내에서 받은 검인증 결과를 해외에서 활용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제도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 기준에 따라서 이중 그 인증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있는 검인증 기관이 해외에서의 그 기준에 맞는 그 검인증을 할 수 있던지 아니면 국내 제도에서 받은 그 검인증을 해외에서 인정받도록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게 지금 어렵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건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국제 인정기구 포럼을 통하지 않고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아니면은 그 민간에서 하는 카본 트러스트나 EPD 같은 그런 제도 하에서는 저런 국제 인정 기구 포럼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인증 기관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은 저 검인증 결과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이 저쪽 그 기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받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같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그 앞으로 이런 수요들은 계속 커지게 될 건데 선진국 대비해서 규모도 작고 업체가 작다. 그래서 이 시장이 협소한데 여기서 이런 전문가들을 좀 육성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LCI DB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800여 개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4,000개, 유럽 같은 경우는 18,000개. 이것들을 다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쓰고 있고요. 이 해외 DB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를 언제까지 해외에서 인정해 줄까? 왜냐하면 그 DB가 그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과치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그 막연히 우리가 숫자만 늘려서 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품질도 국내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춘 DB를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요게 이제 저 각 국가별 LCI DB의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료들이 다 있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급망에서 우리가 MRV 역량을 강화해야 됐다. 첫째 이제 측정할 때는 공급망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측정한 결과들이 공급망 내에서 얼마나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데이터 품질 기준, 그다음에 양식, 그다음에 산정 도구, 등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5가지를 위한 그 내용들은 우리 기업이 수출해서 겪는 애로 해소와 그리고 국내 검인증 시장에서 우리 기업 그러니까 검증하고 컨설팅 해주는 이런 전문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센터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MRV의 중요성과 세계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서 스탠딩 마이크를서 말씀해 주시거나 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예,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한양재 회장님. 오늘 기조연설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으로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LCA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져다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국내 현실과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거화 어느 정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의 향후 움직임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이미 지금 환경부에서 LCI DB를 아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품질 말씀도 드렸는데 그 품질의 수준도 많이 높여서 그리고 또 그 개수도 아까 800개에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해외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DB를 지금 구축을 작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상황밖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CO2 저감이라는 부분 외에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인체 유해성이라든지 아까 뭐 첫 번째 지금 발표도 전하신 이사님께서 주셨듯이 또 환경의 어떤 다른 영역의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뭐 한 22개 정도로 확장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 한국도 좀 같이 CO2 저감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도 좀 같이 겸해서 가야 될 텐데 우리 청정지원센터 입장에서 향후 어떤 그런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현재 탄소 중립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빨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그 MRV도 탄소 배출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탄소 배출이 그동안에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하면서 시행하면서 그 국제적으로 이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품질의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MRV 체계가 이걸로 돼 있고요. 사실 그 LCA가 평가할 수 있는 나머지 그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아무래도 그 결과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평가하는 거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에 초점이 맞춰서 지금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 기관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 LCI DB를 만들어서 지금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도 이제 일단은 우선순위는 그 탄소 배출량, 지금 수출 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지금 전체 그 환경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것들은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진호 센터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